예, 반갑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건강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상하게 건강에는 건강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뭐 반건강인,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가 건강이란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개 약을 쓰는 개념이 우연을 바라고 쓴다는 거. 거기 보면 약을 써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됐을지라도 혹 나는 우연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휘발유 엔진에다 경유염은 우연히 돌아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념을 무슨 병에 뭐가 좋고 이거는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간이 안 좋으시고 저쪽에 우리 자매님은 이제 위가 안 좋다고 오셨는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위장에 뭘 좋은 걸 생각하고 간에 안 좋은 사람은 자꾸 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다 돌보고 고쳐요. 그러면 간이 안 좋든 위가 안 좋든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봐버려요. 간이든 위든 어디든 피가 안 가면 다 생명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치유하면, 그 자연 치유라는 건 뭔가 하면 자연의 이치에다가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로서 엄마 뱃속의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년만 지나면요, 우리 몸에 뼈까지 세포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1년 전의 세포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에서 제일 핵심은 태양이 뜨고 지는 거에 맞춰야 돼요. 태양이 뜨고 지는 거. 우리 몸은 아침에 태양이 뜰 때는 혈액 속에 우리 몸을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지는 순간 퇴근하고, 해가 지면서 우리 몸을 고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뭘 먹어서 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수면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잠자는 시간이 자동차가 정비 공장에 고치러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면 시간에 깨어 있다면은 몸의 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시대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입니다. 이게 전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밤에 불을 켜기 시작하고 잠이 늦고, 뭐 저희들 어릴 때는 12시 되면 동해물가 나오고 다 TV도 껐는데 요즘 그거 없잖아요. 밤새도록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히 잠을 못 자게 되고
이제 병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여기가 이제 시간적으로 반대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반대편에 가보면은 적응하기 쉽습니까? 한 일주일간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차가 회복되는 조건에 있어가지고 수면 중에 첫째 조건이 위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시쯤 이제 잠자리 든다면은 위에 보통 음식이 6시간 머문다고 하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된다. 사모님 몇 시에 드세요? 6시, 7시요. 꿈 많이 꾸겠다, 그죠? 예. 이게 음식이, 잠잘 때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는 머리가 2개예요.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는 이 생각하는 머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킨 이후에 음식을 소화시키고 동화시키고 피를 만들고 맥박을 뛰게 하고 순환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은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뇌를 복부두뇌라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뇌는 절대로 저녁에 음식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얘는 이 욕구가 있어가지고 얘 생각 안 하고 저녁에 먹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욕구로 먹어버리고 시스템 내는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밤늦게 먹고 자면 밤새 개꿈에 시달리고요. 아침에 위장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독소가 빠지지를 못해서 누구든지 붓게 되지,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가 없이 어떤 자연치유도 인체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제 우리 여기 제 선생님은 그래도 사모님 딱 모시고 따님하고 왔으니까 다행인데, 혼자 와서 듣고 저녁 굶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질병의 거의 90%가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마 저녁 식사에 있을 거예요. 간식과 저녁, 그 다음에 단 거 많이 먹는 거. 이것은 아주 이제 치명적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좀 먹자 이거죠.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10m 되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먹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인체의 0%입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오신 이제 자매님도 위가 만성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고통당하면 위장병 환자는 거의 다가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건강 염려증을 가져요. 이거 내가 위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떨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이게 소화기관이 중요하면 위장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입니다. 위장의 평화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이 저녁에 자녀들이나 가족들 음식 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친절. 그런데 그 가장 잔인한 친절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독약이죠. 그러면서 나는 최고로 잘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실제로 어떤 병이 든 것보다는 심리적 불안이 더 큽니다. 심리적 불안이란 건 뭔가 하면 몸의 리듬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다 낫는다면은 불안할 염려가 없겠죠.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 지식을 신뢰했지만은 요즘 인터넷 문화 시대에는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제 간암이 오고 암이 터져가지고 또 종양이 생기고 색전술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 인터넷을 검색하든 책을 보든 해서 아마 그쪽 한 분야에 대해서만은 어떤 의사 선생님보다도 해박하게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가 지식의 이제 평준화 시대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 우리가 병을 잘 찾아내는 진단의학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검사는 최첨단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치료는 가장 구식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가장 구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암 걸려서 낫다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 그만두고 다 어디 갑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 없는 데 가서 휴대폰도 안 쓰고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좀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패턴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암의 제일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채소입니다. 생채소. 예. 그 질소가 소화기관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신생혈관도 급속하게 만들어주고 몸에 산소 부족을 일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리를 해 먹을 때 우리 이제 사모님이 절대 생채소 드리지 말고 생과일 드리지 말고요. 예, 질소가 많은 걸 먹으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강한 이뇨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소변 보러 간다면은 아질산염 중독이고 그건 곧 질소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좀 먹고 나면 화장실 어떻습니까? 훨씬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되는 게 아니고 아질산염과 결합이 돼버리면은 메트 헤모글로빈증이라 그래서 청색증이 와버려요. 날이 추우면 손이 시퍼러지고 몸에 산소 부족으로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아서 몸이 냉체질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근간에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고등 생명체로 보기보다는 전자기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전자약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보스니아의 38세 여성 미렐라 부스티세비치라는 그 여성은 22세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9가지나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치료는커녕 구토, 피부 반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작년 초에는 연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매일 30km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사이에 획기적인 신약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뭔가 하면 목 안에 이식한 작은 전기 자극 장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앞으로 가라 이랬는데 뒤로 가버리면 됩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시스템 내가 몸 전신을 컨트롤하는데, 그 컨트롤을 하는 사인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명령을 잘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데, 그 내 몸에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 배터리를 몸 안에 심어 가지고 그 내 몸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컨트롤을 조정해서 내 몸을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화학적 약품 시대에서 전자약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이라는 이제 영국 이제 회사가 전자약 연구에 6천만 달러를 투입했대요. 6천만 달러면은 665, 그리고 뭐 또 5천만 달러의 전자약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의학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몸의 전자의 흐름의 신호를 조절해가지고 지금까지 실험했을 때 당뇨, 관절염, 염증, 류마티스, 아토피, 모든 질환에 다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이제 커질 건가에 대해서는, 이 지난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만도 세계적으로 13조 6천억이었대요. 근데 전자약 하나로 그 사람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자약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엔터로메딕스사가 개발한 체중 조절용 전자시약을 승인했다고 권고했다. 비만해도 전자치료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어떤가 하면, 전자약은 식도와 위 사이에 이식돼 미주신경으로 배가 부르다고 알리는 전자자극을 보낸다. 티푸스대 연구진은 개구리 실험에서 세포에 흐르는 전류를 바꿈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것이 식욕도 억제시켜버리고 종양도 억제시켜버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거 신문을 보고,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몸이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전자기기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20년 전부터 처음 책을 쓴 것도 전기이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전자약으로 몸 안에 이식을 하고 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해놨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야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체가 전자기기라는 거예요. 전자기기. 근데 이것의 이제 치료 방법은 뭔가 하면, 전자약이 교란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어 인체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이제 어싱은
땅으로부터 생명 형태상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생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이 몸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그 시스템은 어머니로부터 전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생명이 정상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 파장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지상 55km 이상 넘어버리면 거기에서는 대기층을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 지구의 파장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선 타고 가면 편안할 줄 알죠? 그 우주선을 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잠을 전잘 수 없고 미식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임신구토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 수면제를 맞기 때문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 구토하지 않도록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생명 에너지 장 안에 있을 때는 모르던 것이 이 영향권을 벗어났을 때 오는 그 상태를 봤을 때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땅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는데 그 에너지가 언제 가장 강력하냐 하면 수면 중입니다. 우리 몸을 회복하는 에너지가 낮보다 밤이 10배나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피곤하면 낮잠 자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사람 별로 있나요? 조금 많이 자면. 좀 어떻습니까? 여름엔 낮잠 좀 푹 자고 나면 몸이 늘어지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순환이 잘 안 돼요. 근데 밤에 자면요. 몸이 가뿐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식물이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밤에 다 자랍니다. 아이를 놓으면 100일 전에 제일 많이 자라는데 아이가 자라는 것도 언제 자라요? 잠잘 때 자라요. 지금 말이죠. 뭐 다 곡식이 이제 져서 그런데 가로등 밑에다가 깨를 심어 놓고 호박을 심어 놓으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수면이 회복인데 사람들은 먹어야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약이 보약이라 그래야 되는데 밥이 보약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밥보다도 잠이 더 보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화가 잠 자요, 못 자요? 우리 선생님 어제도 2시 몇 분에 자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으로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실천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요. 자연치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 굶고 하루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해봐도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오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을지 죽을지는 다른 거 안 물어요. 소화 잘 됩니까? 묻습니다. 어떤 중병도 소화 잘 되면 희망이 있어요. 저녁을 굶어서 소화력이 회복이 되면 살아나요. 소화력이 회복이 안 되면요, 힘이 들어요. 위가 막히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밥 먹고 체했을 때 손발이 찹니까? 피가 어디로 가요? 소화하려고 위로 가요.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지요. 뇌의 피가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요. 뇌가 하루에 10드럼의 산소를 소모해야 되는데 이 뇌에 피가 가지 못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때부터 아마 심리적 불안이 오는데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위장병 환자의 판단력 기준이 5살 먹은 어린아이의 지능 수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약이 무슨 약인지 압니까? 위장약이에요. 근데 위장병도, 간도 위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간암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B형 간염을 이제 20년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이러스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유전자 크기 수준이에요. 세균 걸르는 필터로도 안 걸려지니까,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 정도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 자녀를 생산하지만 우리 세포는 스스로 분열돼서 딸 세포를 낳아요. 둘로 분열돼요. 그럴 때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 내 몸의 유전자에다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딱 볼 때, 지금 이 간 세포는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가 아니야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면은 그냥 이식한 걸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내 몸의 조직과 다르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와 같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그 세포에 대해 가지고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이 일어나요. 그럼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과정에서 이 화학물질이 세포를 공격할 때 내 몸에 세포의 유전자가 바뀌고 염증이 생겨버리고,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이제 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도 이제 암으로 봅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우리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B형 간염은 결국 암으로 발전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사실 우리 몸에 신경계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다가 미세 전류를 흘려보냈더니만 바이러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몸의 에너지 대사가 정상으로 되지 않을 때 얘들이 활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리듬을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 하는데, 그 리듬을 경계지우는 핵심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간에 뭐가 좋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2시 전에 식사만 다 끝나주면은 위장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에너지 흐름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문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노아 홍수 후에는 누구든지 자연 치유를 한다고 해서 내 몸 스스로가 내 몸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 기능은 사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암이 걸려도 항암제 안 하고 그냥 음식 가리고 절제하면 나는 암이 사라지고 없을 거야. 검사도 안 받고 그냥 지내다가 2년, 3년 지나가지고 뭐 유방암이 막 커져가지고 전신에 번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자신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진단의학하면 현대의학을 절대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뭔가 배운다면 고대 사람들은 자연 면역 기능을 어디에서 얻었는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밝혀낸 고대의 어떤 치료법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아산병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저런 도우면 전부 다 노수로 돼 있죠. 손잡이가. 링게로 거치대도 구리도 돼 있고 큰 구리나 노수로 아산병원이 다 바꿨어요. 항생제를 써도 환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슈퍼박테리아,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가 증가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균이 감염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면 구리입니다. 구리가 노시잖아,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손잡이를 잡아도 이 구리에 의해서 모든 균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노수로 손잡이를 해놨고요. 닌게로 거치대부터 수도꼭지부터 구리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근데 말이죠. 이미 고대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의 살균력은 수은 다음으로 최고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기생충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종이 1kg 이상씩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가정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면역이 항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면역계로 우리 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은 2차 면역계로 항생제,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기생충약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가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법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면역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수은과 녹과 은이에요. 저희도 이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처음 연습한 것이 냄새 나는 냉장고 있죠. 일부러 헌 냉장고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넣어놨어요. 얼마 전이니까 냄새가 다 없어져.
우리가 여기서 징 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징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원짜리가 그게 황동이라 그래서 구리가 65%고 아연이 35%인데 그거 그냥 문짝에다 몇 개 딱 올려놔 놓고 그냥 두면은 냉장고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윙 하면 안에까지 있고 진동이 가겠죠. 그럼 그 파장이 들어갈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세균은 간이 없으니까 구리를 해독 못 하겠죠. 생식기가 터져 죽어버려요. 냄새가 없어버려요. 이게 응용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개미 간이 있을까요? 간이 없지요. 바퀴벌레 간이 없지요. 모든 벌레는 간이 없지 않습니까? 철에 가보면 추녀 끝에다가 다 뭐 달아놨습니까? 풍경이 뭘로 만들었죠? 전부 노시예요. 바람에 따라서 쩡그렁 거죠. 그 파장이 나갈 때, 소리가 나갈 때 구리 입자가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절 주변에는 거미도 없고 파리도 없고 공기도 깨끗해져 버리죠.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뭐 바퀴벌레 잡으려고 뭐 붕사에다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클래식 음악 하나 이렇게 딱 틀어놓고 그 앞에 징을 놔놓으면은 징을 안 쳐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파장이 계속 집안을 진동하기 때문에 집안에 바퀴벌레가 싹 사라져 버려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양자 역학입니다. 이게 소리는 물질을 동반해 입자를. 빛이 올 때 빛이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옵니다. 우리가 요즘요 굉장히 우리가 지혜 있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제가 다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의 목에다가 원앙을 달아줘요. 노종이 원앙 아닙니까? 그죠? 풀 먹는 짐승은 다 달아주더구만요. 낙타도 그렇고 야크도 그렇고 술록도 달아준 것 같아요. 스위스 소는 트라이처리를 가서 뭐 이따만한 걸 달아줘요. 그래서 항상 소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쩔렁쩔렁 소리 나죠. 그러면 이 풀 먹는 짐승 몸에 붙어있는 벌레나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때 그 균들을 다 없애주고 그 소의 몸에 붙는 벌레들이 그 팔이나 이런 것들이 간이 없잖아요. 그 소리를 받으면 자기들이 싫어 그러니까 오지도 안 하게 되고 또 하나 기생충을 제일 잘 죽이는 거는 주석입니다. 우리가 청동이라 그러죠.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 합금입니다. 구리 78%, 주석이 22%인데 이 주석은 이 물을 다시 말하면 물을 환원시키는, 물의 생명력을 환원시키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이 안 좋으면 우물바닥에다 주석판을 깔고 유럽 같은 데서는 주석물병, 주석물컵을 쓰죠. 그래서 이 통조림 캔 있죠. 통조림 캔. 통조림 캔은 그 안에 전부 주석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 음식물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주석이 몸에 기생충을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금세기 안 걸 고대 사람들은 이미 벌써부터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실제적으로 무슨 약을 주지 않고 무당을 불러다가 뭘 합니까? 징치고 깽가리 해가지고 그 노쇠 파장을 통해가지고 몸에 입자를 밀어 넣어가지고 몸 안에 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서 살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놓고 돈은 뭐 중국 사람 받는다고 병은 깽가리하고 징으로 고쳐놓고
돈은 자기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별로 미시라고 안 받아들였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꼭 녹글을 쓰세요. 우리 선생님 치료하는 게 뭐 어려워요? 집에다 징 하나 갖다 놓고 교회 다니시면 찬송 하나 딱 틀어놓으면은, 제가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컴퓨터에서 이게 그 음악을 다운받으면 스피커 조그마한 거 2개 딸려 나오잖아요. 노트북에 연결하는 거. 그놈을 갖다가 징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징에다 올려놓고 그 음악을 들을 때 하고, 그냥 그 스피커를 따로 놓고 들을 때 하고는 소리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 음악 소리가 징에 진동을 줘서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소리 치료예요. 그 파장이 들어올 때 내 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게 구리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윌슨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간에 뭐 종양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녹그릇이나 칭이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리가 간에 이제 녹이 흐를 때 이 바이러스들이 죽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옷이 좀 파란 거 물들었지, 그죠?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성소를 보고 이제 한번 연구를 했어요. 구리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그러다가 이 구리를 갖다가 식초에 담그면 파란 구리녹으로 다 변해요. 초산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약용으로 쓰는 이제 고순도 98%짜리 이제 초산동을 갖다가 이 속옷을 갖다 매염을 해요. 면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 한 45도 정도 되는 데다가 이 스타킹 같은 데 넣어서 이제 조물조물해서 녹이면은 이게 다 풀어지잖아요. 그럼 속옷을 거기다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말려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말리면 이게 식초 냄새가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서 입어보면은 몸이 힘이 장사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차력사들 압니까? 막 쇠를 갖다 뚫고 뭐 차를 끌고 이빨로 당기는 사람들이 그 힘을 쓰기 위해서 구리녹을 먹었다 그래요.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답니다. 이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제일 예민하게 잘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눈에 이게 조리개다 보니까 모든 현대 안약에는 황산동기라는 구리녹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그린 농법이 있어요. 하우스 안에 미나리나 이런 걸 재배하면은 음악을 틀어주는데 무슨 음악 틀어주는지 압니까? 농악을 틀어줍니다. 대부분 클래식이나. 그러지만 그 음악을 틀어준 곳에 벌레들이 다 죽어버려요. 병충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음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꽹과리나 징이나 아니면 노수로 된 쇳소리의 파장 때문일까요? 쇳소리의 파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리 옷을 입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소리가 말을 늘 하고 사니까 그 파장이 올 때 이 구리녹의 파장을 몸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쓰든 항생제를 쓰든 2차 면역기 대신
우리가 좀 구리를 잘 활용해보자. 노선을 잘 활용해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니까 이제 뭐 650여 종의 세균을 단 6분 내에 다 사멸하는 게 은이니까 엄청난 살증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목걸이나 은팔찌, 은발찌 이런 것들이 천년 항생제 이상으로 특별히 에너지를 증폭시켜줘요. 예를 들면은 항생제를 쓸 때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은요,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증폭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구리 옷을 입고 징을 치면서 우리가 은을 차면은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증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은이라는 것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암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은 몸 안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은 특히 뭔가 하면 유전자의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량을 가집니다. 붕어빵틀이 붕어빵의 모양을 잡아주듯이 우리 몸의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의 형태를 잡아주는데, 이 은이 없으면 유전자의 형태가 깨지면서 암이 온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알다시피 화상을 입어서 깊이 파였을 때는 거의 거기에는 뭘 쓰는가 하면 은으로 만든 연고를 씁니다.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은 위장병 있는 사람은 거의 우리가 정신병자로 다 봐요. 하루 종일 왜 너무 잡생각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져요. 우리 사모님 그렇습니까? 본인도 미쳐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위는 내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위가 불편하면 내가 혼란이 와버려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파장을 딱 안정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은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은 옛날에 머리에다가 뭘 꼽아줘요? 은비녀요. 그 모진 시집살이 마음이 착해서 이겨낸 게 아니고 은비녀 꼽아줘서 이겨내는 겁니다. 나쁜 파장을 다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요, 이 옛날 시어머니보다 시집살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소화기 질환이에요. 정말 끊임없는 잡생각, 자기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그 잡생각들을 한 방에 그 나쁜 파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은목걸이 한번 차보세요. 팔찌하고. 그렇게 되면 이 은이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이 오는 올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형태를 딱 잡아줄 것이고, 몸 안에 나쁜 파장을 상쇄시켜줘요. 실제 이제 우리가 라디오 요즘 치면 전파 장애로 잘 안 들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은팔찌를 이런 걸 차고 그 안테나에 딱 접촉시켜 보세요. 이 몸만 댈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소리가 선명한지. 그래서 은은 이제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고 좋은 파장을 증폭시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일 위급한 분이신데, 마지막으로 금속이 정말 이온 상태에서 밀항일 때는 우리가 미네랄이라 그래요. 축적되지 않고 잘 빠져나가면서 몸에 이제 호르몬 대사의 균형을 이뤄줘요. 전자의 흐름도 좋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금속이 제일 골고루 든 것이 바닷물입니다. 한 86종. 그래서 천일염을 좀 잘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가 일단 움직이지를 못해요. 배에서 꿀꿀꿀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면 소금 부족입니다.
이 곡식 먹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려고 국물을 안 먹다 보면 소금 부족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 놓은 거 보면 그 점액에 쌓여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래요. 곡식이나 떡을 먼저 충분히 씹어 삼킨 다음에는 국물 좀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미역국이나 뭐 콩나물국, 두부 넣어서 좀 따뜻하게 해서 한 그릇씩 먹어주면은 체중도 안 빠지고 힘도 나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단 고춧가루, 마늘은 넣지 마세요. 우리가 수은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맹독이다. 축적이 되고 신경대에 혼란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 생각하시죠. 이제 이 금속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면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중에서 제일 빠르게 도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이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 금속이 한 5종류 있다면 그 중에 수은을 갖다가 수성의 이름을 따서 머큐리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머큐로크롬 빨간 약 압니까? 그게 수은이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벽지 소독부터 전부 다 형광등에 수은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탈 수은이라 그래서 이 금속 수은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축적이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수은이 이제 이온 상태로서 산소나 염소나 황과 딱 결합이 되면은 수은의 효능은 있으면서 몸에 축적이 안 되고 살균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방에서는 금과 은과 구리와 철에 중독이 되면 그 해독제가 수은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말감 여러분 압니까? 아말감은 뭐가 섞인 겁니까? 수은이 다 섞인 거죠. 은, 구리 뭐 이런 합금을 만들 때 수은을 넣어서 이제 결합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 수은이 몸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이런 중금속을 결합해서 빼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은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보니까 수은이 제일 많이 든 식물이 새비름이에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종자고 여름에 그 새비름 뜯어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왜 안 썩을까요? 수은이 있으니까 벌레가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균이. 그래서 이 수은을 그냥 이렇게 삶으면 잘 안 마르니까 수은을 이렇게 새비름을 말릴 때는 끓는 소금물에 이렇게 데쳐가지고 꼭 말려서 이제 하면 좋고요. 지금 이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북부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이 새비름이 일상적인 채소로 많이 먹습니다. 이게 몸 안에 기생충도 잘 죽이고요. 염증도 억제하고.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그 균과 충을 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그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그 쓴나물이 새비름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몸속에 균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양 몸속에 들어가는 이 균들은요, 얼마나 지능인지 얘들이 곧바로 양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고 개미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있다가 그 중에 한 놈이 개미에 내려 들어가서 뇌를 조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은 아침, 저녁 선선할 때 주로 풀을 뜯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이 풀을 뜯는 시간쯤이 돼가지고는 이 개미를 조종해가지고 풀 제일 끝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이 와서 뜯어 먹으면 양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지능이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 쇠비름을 썼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 그런 거 없이 고기 그냥 막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오고 속된 말로 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염증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고대로부터 병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 쇠비름을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명체라고 합니다. 길장자, 목숨 명자. 쇠비름을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근데 이 쇠비름이 몸에 균을 죽이는 염증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쇠비름 태운제 9.6kg을 쌓아놓으면 수분이 600g이 나옵니다. 이게 한 붉은 줄기에서 84, 말리면 1400ppm이 나오는데요. 이 쇠비름에서 뽑은 순으로 만든 게 이명래 고약입니다. 종기 빼잖아, 그죠? 우리 여기 한 자매님도 이 겨드랑이에 이런 덩어리가 수십 년 됐는데 이거 한 2달 먹더니만 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마가지고 막 그냥 터져나와 버렸대. 예, 예. 근데 제가 이게 요즘은 바이러스가요.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비만을 일으켜요.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줘요. 제가 아는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이 저녁마다 이렇게 먹는데 배가 안 빠져요. 매일 먹으니까 자기는 잘 안 빠진대. 그래가지고 5월달부터 우리 뭐 공장 설계하면서 쇠비름을 줘봤어요.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왔다 간 지가. 12kg가 빠져버렸어요. 예전같이 먹어도. 근데 그걸 먹는데 이 장에서요, 시커먼 덩어리가 이런 게 막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래 부르던 사람이 이게 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몸의 성소인 이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자연치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만 이렇게 먹으면 내 몸이 스스로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몸의 1차 면역계는 다 무너져 버렸고 우리가 2차 면역계로 화학적인 약을 썼는데 이것에 지금 한계를 만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옛날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다 아파트에 살고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를 쓰고 구리 옷을 입고 이렇게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것보다도 좀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 저도 그래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완전한 걸 안 건 아니고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자파 공해가 너무 크거든요. 이런 걸 대비할 방편으로 우리가 특히 은을 좀 더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뭔가 방편을 연구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전부 다 신식이 아니고 뭐예요? 다 구식이다. 구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올바른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